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전문 채널 꽃길 백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건강한 백세 인생을 걸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습관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릴 땐 몰랐던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다 10년 먼저 갑니다. 바로 7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들으시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거 매일 하는데?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고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생활에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세요. 한 분의 건강이 가족 전체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5년 넘게 시니어 내과 진료만 해온 올해 74이 된 박종현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건 습관 하나만 바뀌었어도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지 않았을 분들이 참 많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7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나이에 뭘 바꿔 그냥 살던 대로 살다 가는 거지. 그런데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습관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부터 단 하나의 나쁜 습관만 고쳐도 앞으로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왜 중요한가요? 첫째, 70대 이후의 몸은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청년기엔 감기 걸려도 며칠 푹 쉬면 낫지만 노년에는 감기가 폐렴이 되고 골절이 와병 생활로 이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둘째, 나쁜 습관은 눈에 띄지 않게 몸을 망가뜨립니다. 잠깐의 군것질,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 술 한 잔, 모두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게 5년, 10년 쌓이면 만성질환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대부분의 시니어 질환은 이미 생활 습관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뇌졸중, 심장병까지. 거창한 병원 치료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매일 반복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는 것,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본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박종현이 직접 정리한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꼭 피해야 할 5가지 최악의 습관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친절히 안내해 드릴게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넘기지 마시고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이제 첫 번째 습관입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면서도 위험한 습관. 그건 바로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그 대가는 아주 혹독합니다. 이게 뭐가 위험하냐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죠. 선생님, 나는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도 피곤하거든. 몸이 안 좋아서 쉬는 거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움직이지 않는 건 담배 피우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라고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신체 활동 부족은 전 세계 사망 원인 4위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활동 부족이 곧 심장병, 당뇨, 치매,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72세 남자 어르신 한 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복용 중이셨고 체중도 꽤 나가시는 편이었죠. 요즘은 나갈 일도 없고 매일 리모컨만 잡고 TV 본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성지방,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기준치 초과, 심지어 근육량도 급격히 줄고 있었어요. 다리 근육이 약해지니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고 작년엔 욕실에서 미끄러져 허리까지 다치셨습니다. 제가 드린 처방은 하나였습니다. 매일 15분씩만 밖에 나가 걸으세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2달 후부터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왔고 혈압도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지금은 하루 5,000보는 기본으로 걸으세요. 선생님, 이 나이에 이렇게 개운하게 아침을 맞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변화를 겪습니다. 근육 감소로 다리 힘이 약해지면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혈액순환 저하는 심장과 뇌의 혈류 공급이 줄며 치매 위험도 증가합니다. 혈당 조절 능력 저하로 당뇨병 악화 가능성 증가되며 소화 기능 저하는 변비, 식욕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울증, 무기력감이 커지며 기분 장애가 옵니다. 특히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시니어는 사망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노년은 단순히 편한 생활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갉아먹는 침묵의 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무조건 헬스장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그리고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입니다. 실천해서 바로 시작해 보세요. 식사 후 산책 10분은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고 소화도 돕습니다. TV 볼 때 광고 시간에 일어나기는 어떨까요? 스트레칭 몇 동작만 해도 다릅니다. 집안일도 활용해 보세요. 빨래 널기, 방 청소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목표보다는 하루 3,000보부터 시작해 보세요. 앉았다 일어섰다 10번씩 하기도 근력 강화에 아주 효과적인 간단 운동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삶을 바꿉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이 곧 약입니다. 그것도 가장 부작용 없고 가장 저렴한 최고의 약이죠. 지금부터 하루에 15분만 움직이셔도 10년 후 병상에서 보내실 시간을 건강하게 손주와 걷는 시간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생각보다 흔하지만 몸에 아주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바로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것, 탈수를 방치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선생님, 난 갈증도 안 나요. 굳이 물을 마셔야 하나요? 차나 국, 과일도 먹는데 그것도 수분이잖아요. 이런 말씀 시니어분들께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노년의 몸은 이미 물이 부족한 상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갈증을 덜 느끼는 거지 몸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체내 수분 저장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탈수가 아주 쉽게 생깁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자주 느껴진다면 이미 수분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입이 자주 마르고 혀가 갈라진다. 소변색이 짙거나 냄새가 강해진다. 변비가 자주 생긴다.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하다. 가끔씩 어지러움을 느낀다. 기억력 저하나 혼란스러움이 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탈수는 단순한 갈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 증상 악화, 요로 감염, 낙상,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75세 여성 환자분이 자주 어지럽고 쓰러질 뻔했다고 내원하셨습니다. 혈압은 낮지 않았고 뇌 MRI도 정상이었죠. 그런데 소변 검사와 전해질 검사에서 중등도 탈수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하루 한 잔 정도만 물을 마신다고 하셨고 그 이상은 배가 불러서 싫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하루에 작은 컵으로 6잔씩 나눠서 드시는 습관, 그리고 과일, 미지근한 보리차, 묽은 된장국 등을 활용한 간접 수분 보충법이었죠.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다며 환히 웃으셨습니다. 노년기 수분 부족이 더 위험한 이유는 소변량 감소로 방광염,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혈액 농축으로 심장의 부담, 혈압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뇌로 가는 혈류 부족이 생겨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점막 건조는 감염에 취약해지고 관절 마찰 증가로 무릎통, 요통 악화로 이어지기도 하죠. 특히 탈수는 치매와 혼동되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조차 방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피로와 무기력함,
그것이 수분 부족의 경고음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수분을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물 많이 마셔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기는 자는 동안 손실된 수분을 회복합니다. 식사 전후로 반 컵씩 나눠 마셔보세요.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수분 보충이 가능합니다.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위장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게 더 편안합니다. 물 마시기를 스케줄화 해보세요. 식사 시간 외에도 오전 10시, 오후 3시 등 정해진 시간에 마시도록 습관화합니다. 수분 많은 식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이, 수박, 배, 수프, 국 등도 수분 섭취에 도움을 주니까요. 여기서 주의할 점입니다. 신부전, 신장질환, 투석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 외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의외로 하루 1에서 1.5리터는 마셔야 건강한 수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탈수는 소리 없는 암살자다, 이 말은 의료계에서 자주 회자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목마름이 당신의 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을 마시는 건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약보다 더 큽니다. 하루 6잔의 물로 당신의 뇌와 신장을 보호하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80대, 90대를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최악의 습관은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분들 중에도 해당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바로 밤늦게까지 잠들지 않는 생활, 그 중에서도 새벽 1시, 2시를 넘기는 생활입니다. 선생님, 잠이 잘 안 와서 그냥 TV보다 자요. 밤 2시쯤 자는데 아침 10시에 일어나요. 수면 시간은 충분하잖아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자느냐가 아니라 언제 자느냐입니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밤 10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 잠을 자지 않으면 깊은 수면을 놓치게 되고 숙면을 취해도 몸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늦은 시간 수면의 건강 영향은 심각합니다. 먼저 기억력 저하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가 낮 동안의 정보를 정리합니다. 늦은 수면은 뇌 청소 기능을 방해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면역력 저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세포 활동을 돕습니다. 잦은 감기, 염증, 피로감이 반복된다면 수면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식욕 조절 호르몬을 망가뜨려 당뇨병과 비만을 유발하죠. 심장 건강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생활은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 혈압, 심박수 조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78세 남성 환자분이 몇 달간 계속되는 기억력 저하와 짜증, 무기력을 호소하셨습니다. 약은 잘 챙겨 드셨고 식사도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야 TV를 끄고 잠드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수면 일지를 써보시라 권유드렸고 그 결과 새벽 2시쯤 잠드는 날은 다음 날 혼동, 집중력 저하, 예민함이 확실히 늘어난다는 것을 본인도 직접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 후부터 밤 10시 30분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으로 바꾸셨고 2주 후 머리가 훨씬 맑고 낮에 기운이 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노년기 수면 왜 더 중요할까요? 뇌 속 노폐물 제거는 오직 깊은 수면 중에만 일어납니다. 골밀도 형성, 성장 호르몬 분비도 잠자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낮잠보다는 밤잠, 양보다 질이 중요한 수면이 바로 노년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바로 숙면을 위한 생활 습관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수면 루틴 만들기예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도 예외 없이. 생체 시계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졸림이 찾아옵니다. 침대는 오직 수면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침대 위에서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침대에 누우면 몸이 자야 한다고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저녁 9시 이후엔 조명 줄이기를 해보세요. LED 조명과 스마트폰 불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노란 전구나 간접 등으로 조도를 낮춰보세요. 따뜻한 물로 족욕 또는 반신욕도 좋습니다. 체온이 약간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깊은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 알코올 피해 주세요. 오후 3시 이후 커피, 홍차는 삼가시고 술은 잠은 오게 해도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혹 낮잠이 필요한 날은 2, 30분 정도 짧게 오후 3시 이전에. 긴 낮잠은 오히려 밤 수면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수면은 당신의 뇌, 심장,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이 나이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10시 30분 취침, 아침 6시 기상의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어려워도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한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습관입니다. 어쩌면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시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바로 혼자 밥을 먹으며 대충 끼니를 때우는 습관, 일명 고독한 식사입니다. 선생님, 뭐 거창하게 먹을 필요 있나요? 혼자 사는데 그냥 찬밥에 김치 하나면 되죠. 입맛도 없고 해 먹기도 귀찮아서 그냥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워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게 단순한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건강 전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혼밥 습관이 만드는 건강 위험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영양 불균형과 근감소증.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과 비타민의 섭취가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대충 먹으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로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소화 기능 저하. 혼자 조용히 먹으면 씹는 횟수가 줄고 소화효소 분비도 감소합니다. 우울감과 무기력.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회적 교감의 시간입니다. 말 한마디 없는 식사는 감정을 닫게 만들고 점점 외로움과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식사량 감소로 인한 체중 저하. 체중이 줄면 낙상 위험도, 병원 입원율도 증가합니다. 81세 독거 어르신 한 분이 자꾸 힘이 없고 숨이 차다고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심한 빈혈과 저알부민혈증, 단백질 부족, 체중도 10kg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1년 넘게 매 끼니를 밥 한 숟갈에 김치나 국물만 드시며 지내셨고 식사 중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어 식욕도 점점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연계해 경로식당을 이용하도록 도와드렸고 주 2회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식사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2달 후엔 혈액 수치도 호전되었습니다. 노년기 식사는 약이다 라는 말이 있죠? 노년기 식사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 삶의 의지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D, B군 등의 섭취는 뼈, 뇌, 심장, 면역에 모두 직결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없이 먹는 밥은 음식이어도 따뜻한 대화 속 밥상은 마음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고독한 식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 1, 2회 경로식당, 복지관 식사 이용하기입니다. 지역 노인복지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녀나 이웃과 식사 약속 정기화하기는 어떨까요? 주 1회 함께 밥 먹는 날을 만들어 보세요. 자녀들이 대부분 바쁜데 늙은이한테 시간 내달라는 게 미안하시다고요? 그럼 영상통화 식사도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통화하며 식사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또 간단한 반찬을 직접 만들기는 어떨까요? 요리 자체가 활동량 증가로 이어지고 뇌 자극에도 좋습니다. 조리법이 쉬운 달걀찜, 멸치볶음, 두부조림 등부터 시작해 보세요.
남자, 어르신분들도 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맛이 산으로 갔지만 지금은 아내보다 제가 한 음식 맛이 더 좋을 때도 있답니다. 식사 일지 작성하기도 좋은 습관입니다. 하루 식단을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식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집니다. 일주일씩 식단 일지를 점검해 보면 부족한 영양분에 대한 보충도 수월하실 거예요. 밥은 단지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삶을 유지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을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게 당연해진 시대지만 그 당연함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식사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게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가져온 습관이라 쉽게 고치지 못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습관 중 하나죠. 바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그냥 참고 사는 습관, 즉 화를 쌓고 걱정을 말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어쩌면 앞에 어떤 습관보다 더 조용히, 더 깊게 우리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속으로 꾹꾹 눌러 담는 스트레스, 걱정, 분노, 외로움을 말하지 않고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면 내 나이에 누굴 원망해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말해봤자 뭐해 혼자 참는 게 익숙해. 자식들 힘들까봐 아무 말 안 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감정을 억누르는 건 몸의 독입니다.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습관이 초래하는 질병은 아주 많습니다. 고혈압, 심장병. 억눌린 감정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무리하게 만듭니다. 위장질환.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세포 기능을 떨어뜨려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우울증, 치매. 정서적으로 고립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생각이 굳어지며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76세의 한 남성 환자분이 몸은 멀쩡한데 자꾸 두통이 있고 힘이 없어요 라고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최근 배우자를 잃고도 자식들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집에서 혼자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셨더라고요. 제가 권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세요. 복지관의 상담 프로그램을 연결해 드렸고 동년배 어르신들과 주 1회 모임을 시작하신 지 1개월 만에 활력이 돌아오고 두통 빈도도 줄었습니다. 마음 건강도 신체 건강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의 반응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않으면 염증 수치, 혈압, 혈당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해지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소화, 수면,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괜찮지 않은 나를 인정해 보세요. 울컥할 땐 울고 외로울 땐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종이에 적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정리되고 가라앉습니다. 말할 사람 한 명을 만들기입니다. 자녀, 이웃, 상담사 누구든 좋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참여를 해보세요. 복지관, 교회, 노인 대학 등 정기적인 활동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명상과 호흡법 익히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5분이라도 깊게 숨 쉬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서 몸의 긴장도 함께 풀립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이 진짜 건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감정을 말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한 줄의 글, 한마디의 말로 그 마음을 풀어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7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는 생활,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 밤늦게 자고 수면 리듬이 깨진 생활, 혼자 대충 끼니를 때우는 식사 습관,
스트레스를 마음속에만 쌓아두는 습관. 이 5가지 혹시 지금도 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습관을 고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있고 실천이 있으면 언제든 삶은 바뀝니다. 꽃길 100세는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